저희는 오늘도 그 철학적인 주제들을 대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뒤에 사전에 굉장한 그림들을 준비해 봤어요. 그동안은 이제 약간 대화 형식이었다면 오늘은 토론 형식으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내용을 들으면 저거 한 번쯤 들어봤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설명해 주시나요?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 이 트롤리 딜레마 또는 트롤리 프로블럼이라는 이 어떤 일종의 그 사고 실험 비슷한 건데 이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영국 철학자 필리파 푸시라는 사람이야. 저 2번에 나와 있는 필리파 푸. 발. 그렇지. 필리파 푸시인데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알려지게 된 거는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알려지게 됐을 거야. 기차가 달려온단 말이지. 네. 그 선로에 네. 5명의 인부가 지금 있어. 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2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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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번부터 나고 2번부터 하죠? 왜 1번을 나중에 하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차가 달려오고 기차가 달려오는데 네. 불행하게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거 세울 방법이 없어. 기차 안에서는. 네. 결국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쳐서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고 저 인부들은 어떻게 피할 데가 없어. 그렇게 이제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지.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열차 보면은 선 중간에 측선이 하나 있어서 측선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놨어. 그 밑에 지금 있는 거. 그 측선에는 인부 한 명이 있다 이거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건 이쪽인데. 요 열차는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선이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 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열차를 돌리면은 한 사람만 치게 된다는 거지. 그냥 놔두면은 5사람을 치게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과연 저 돌리겠느냐 방향을. 여기 지금 5명 1명, 5명 1명이에요, 여러분. 필리파 푸시 제기한 가장 고전적인 모델이야. 이 이후로 이 풋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어떤 일종의 그 뭐랄까 차관점을 받아들여서 이 얘기를 본격적인 어떤 논의 단계로 접어들게 한 사람이 저 톰슨이라는 사람이야. 전 미국의 철학자인데 J.J. 톰슨. 그래서 저 사람은 이 풋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저거를 여러 종류로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로 얘기를 해.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야. 이거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는 길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열차가 들어오는데 여기 5명의 인부가 있단 말이지. 이 열차를 세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사람을 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이 위에 육교 비슷한 게 하나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여기서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은 열차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은 뚱보를 뭐 밀어야 된다. 패트맨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열차를 세울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1명 떨어뜨리면 그 사람만 그렇지. 치고 나머지 치고 5명을 남은 살린다는 사람은 얘기죠? 살린다는 얘기지. 네네. 저게 이제 톰슨이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 본 사례야. 내가 만들어 본 사례인데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열차가 가고 있고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기관사가. 이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관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원래 방향이 이쪽이었다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 트롤리 딜레마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세 가지 사례라고 보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례는 전부 기관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 밑에 있는 B 사례는 기관사가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그 논문에 써보면은
갑자기 놀라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치고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설정이고 하여튼 어떤 식이 됐던 기관사가 이 열차를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기차에 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 그걸 이제 구경꾼이라고 여기 썼는데, 바이스탠더. 이 사람이 저거를 기차를 조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거야, 뭔가. 바깥에서. 바깥에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열차를 뭐 진로를 바꾸겠느냐. 이건 이제 세 경우에 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총 6가지 경우 수가 나오는 거야. 그지? 이게 기본적인 트롤리 딜레마의 어떤 뭐라고 할까? 사고 실험 내용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기가 이제 이를테면 기관사였다. 또는 구경꾼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런 선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2가지 문제를 되게 트롤리 딜레마에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 각자? 각자 생각을 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철령이 누나는 어떤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전 5명 살리는 쪽이. 전부 다. 네. 심플하구만. 사실 1번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어차피 한 명 쪽으로 진로를 정한다는 건 뭐 당연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아. 단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게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되느냐 이 선택이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거냐 하는 거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2번, 3번은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근데 이거는 지금 그래요.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1번은 당연히. 근데 참 내가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이건 원래 이제 톰슨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기관사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이 A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고 이 B 같은 경우에 구경꾼인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상황상. 저는 당연히 1번은 당연히 한 명 미안하다 한 명을 치어야 될 것 같고요. 2번은 이것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도 참 한 명을 죽일게요. 방향을 돌린다. 네, 돌려야겠지. 불쌍하잖아 5명. 얘도 불쌍하긴 해. 근데 왠지 아닌가? 5명 같이 가면 좀 덜 괴롭나? 아무튼 뭐 그 3번 있잖아요. 그 한 명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면 내가 밀어야 되나요? 직접? 그렇지. 이렇게 손으로? 밀어야 돼. 참. 기관사 본인이 떨어질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여기는 나와 있진 않아. 근데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한 사례는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것도 뭐 안 될 건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앞에 거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보면. 저는 3번은 잠깐만요. 내가 뛰어들 수도 있다고. 기차 아플 것 같은데. 근데 3번은 3번은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이거는. 네가 떨어진다. 네, 나 얘를 밀고 싶진 않아. 내 손이 더럽히고 싶진 않아. 그럼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네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아니요, 아니요. 그건 또 싫어요. 아니야? 네,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건 왜 그래? 돌리면 되잖아. 이거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떠미는 게 아니잖아. 얘를. 나는 이것만 돌리면 되잖아. 스위치만, 네, 핸들만. 이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사시켜 봤다는 거야. 설문조사를 시켜봤더니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 이거야. 가면서부터.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이 한 명 쪽으로 돌릴 텐데 2번, 3번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게 비율이 낮아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 쪽을 이렇게 택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야.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거는 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그런 연구를 했어. 근데 선택 왜 안 하시죠? 나보고 하라고 안 물어봤잖아. 하세요. 하시죠? 나는 실제로 해봐야 알 것 같아.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네. 실제로 저런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할지는 네. 그게 같을 거라고 자신 못해. 근데 대충 보면은 나도 네 생각처럼 이 한 명 쪽을 선택하긴 할 것 같아. 셋 다요? 3번은 밀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5명을 칠 것 같아. 아 그래요?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해 보지. 네. 넌 지금 다 5명을 피하고 1명 쪽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고 지금 자네가 외과 의사야.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 거야. 장기가 필요한 사람이 5명이 있어. 2명은 폐가 필요해. 2명은 신장이 필요해. 또 하나는 심장이 필요해. 1명은 사람을 죽이면은 이 사람 장기를 띄어서 5명을 살릴 수 있어. 그럴 경우에 5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멀쩡한 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요? 그건 왜 아니지? 이거 보면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식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못 받으면은 뭐 이제 죽을 운명이겠죠. 운명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야죠 뭐. 바로 죽는 거야. 네, 어떡하겠어요. 운명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건 왜 그러냐 말이지. 받아들이면 되지. 저는 3번 제가 뛰어내릴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가 그 논문에서도 그대로 나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그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무고한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 장기를 띄어서 5명한테 이식할 거라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만 보면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바 없나?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같나요 그게? 꼭 같다는 게 아니고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나?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1명을 그냥 살리고 5명을 죽게 놔두느냐? 근데 조금 상황 다른 것 같은 게 음. 여기는 지금 다 어쨌든 누굴 죽여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의사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5명은 죽잖아. 근데 어, 그거는 의사가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죽인 건 아니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다 적극적으로 죽여야 되잖아. 그 뭐 그런 식의 논의를 해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지.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하고 그 어떤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다. kill someone하고 let someone die가 이게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돌려가지고 한 사람한테 열차를 돌진한다는 거는 그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반해서 이거 그냥 놔두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다. 이게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훨씬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나쁜 행동이고 이거는 이것보다는 덜 나쁜 행동이라는 거지. 근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가 없이 요런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은 서로 이 사람들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쪽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차라리 이쪽을 택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누나가 얘기한 의견하고는 맞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이거 바꾸면 안 된다. 바꾸는 거는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 2번에서 바꿀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도덕적으로 이게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서로 계산상으로는 4명의 목숨을 더 구했지만은 그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아까 우리 철룡이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얘기했는데 공리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저 필리파 풋 같은 사람은 역시 이거 바꾸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5명에서 1명으로 바꾸는 거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또 뭘 주장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걸 주장해.
네거티브 듀티라는 게 있고 포지티브 듀티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적극적 의무 또는 긍정적 의무하고 소극적 의무 또는 부정적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의무에는 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부정적 의무하고 긍정적 의무가 있는데, 부정적 의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라는 거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부정적 의무라는 거야. 그럼 긍정적 의무는 뭐냐?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라. 이거는 긍정적 의무라는 거야.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저런 긍정적 의무하고 부정적 의무가 맞부딪힐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5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 어느 쪽이 더 우선시되느냐?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가 더 우선시된다는 거야. 네거티브 듀티가 포지티브 듀티보다 더 먼저, 더 우선시해야 할 그런 의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사람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더 우선해야 된다. 따라서 저거 바꾸는 거는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원리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저게 정당화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 상황에 빠지면은 그럼 진짜 5사람을 희생할 거냐? 푸치도 저 상황이면은 저 5명 절대 못 죽여요. 책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책이니까. 저 실제 상황 대박. 저러면 5명 가족들한테 엄청 욕먹지 나중에. 5명이니까 지금 조금 그런데 5명이 아니고 50명. 그렇지. 그렇게 막 되면은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단지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전혀 이 선택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그치. 뭐 50명이든 2,000 100명이든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는 열차를 조종하는 사람이 기관사라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기관사가 무슨 유고로 하여튼 열차를 조종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옆에 이 기차가 가는 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열차를 조종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있다. 그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구경꾼이라는 사람. 우리가 구원권이 된 거죠 지금. 그렇지. 이 경우도 저 기관사와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럼 5명 살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전부 다. 네. 다시 똑같아졌네요. 그러면은 우리 철령이 누나한테 좀 물어보면은 이게 기관사하고 이 구경꾼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나요? 입장의 차이가 없을까? 3번은 차이가 있는데 1번, 2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기관사하고 구경꾼이라는 거는? 핸들을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는 차이. 그렇지, 이제 그게. 그 얘기는 기관사는 어떻게 됐든 하여튼 저 열차의 운항의 책임이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B는 그런 책임이나 의무는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기관사는 어찌 됐든 이 사건, 근데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관여가 돼 있는 거야, 이미. 이 사건에. 반면에 이 B라는 사람은, 구경꾼은 자기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위치인가요, B는?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차이가 있다고?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럼 선택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선택을 안 해도 되지. 2번, 3번은 그냥 냅둔다는 얘기네. 결국 그냥 그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그냥 방관할 수 있다. 방관할 수 있다는 안에 거지. 리모컨 던지고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잖아. 그럼 전 선택 안 하죠. 그냥 놔둔다. 네. 하여튼 어찌 됐든 그렇게 되면 저쪽 킬은 면하고 레트 다이 이쪽으로. 운명 받아들여야죠.
최소한 그거는 자기 책임은 아니니까. 네. 와 근데 어렵다. 적절히. 이게 나도 지금 생각했을 때는 관여를 안 할 것 같은데 저 상황이 되면 저 상황이 물론 안 오겠지만 나한테 과연 안 돌릴 수 있을까? 약간 개입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뭔가 오지랖 부리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선택을 해볼게요. 1번은 한 명을 죽이고요. 리모컨이 있다고 하면 2번은 리모컨 왜 준 거야? 씨. 근데 지금 기관사가 죽었어요? 기차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 논문에는 죽었다라고 나와. 그러면 죽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차 이 네. 상황을 알리고 죽었다는 그럼 거야. 지금 기관실 안에 이렇게 죽어 있죠. 그렇지. 그러면은 2번에서는 기관사를 사람 밀겠어요. 떨어뜨리면 된다는 거지. 기관사 떨어뜨리고 3번도 기관사. 어. 미안하다. 너 나한테 리모컨을 주지 말았어야 됐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선장은 배를 버리면 안 되거든.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아. 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건 또 개입을 해야 되거든. 기차 안에 탄, 그지? 제3자가. 띡 하면은 기관사 떨어뜨리기 이건 안 돼요? 이 구경꾼이 네. 띡 그런 설정까지는 안 돼 있는데, 리모컨. 몰라. 그건 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3번에서는 내가 띡 누르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를 떨어뜨리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온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 근데 솔직히 나도 그거를 글로 읽어본 적은 없어.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직접 밀어 떨어뜨리는 것만 나와.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런 식의 버전도 나왔다.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서는 직접 밀어 떨어뜨리는 경우만 얘기하는 게. 저는 만약에 그럴 것 기관사를 할 수 있으면 할 거고 안 되면은 미안한데 그냥 다 한 명을 선택할게요. 한 명. 5명을 구하는 거다. 네. 5명을 구하는 리모컨을 거다. 쓰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설명을 할 수 있나? 이유를? 물론 이런 도덕적인 원리들 이해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저 상황에 있으면 그래도 다수를 살릴 것 같아요. 저는.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꼭 그건 아니라도 까지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저 상황에는 그냥 그래도 뭔가 하여튼 좀 많은 네, 생명을 살리는 게 본능적으로 그쪽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네. 우리 누나는 왜 그렇게 선택한 거지? 왜 아까 전혀 관여 안 하겠다. 관여하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죽여야 되는 거니까. 관여하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건 좀 그거는 싫다. 네. 그냥 5명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 네. 그냥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네, 그냥 냅둘 수 있죠. 근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관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5명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생명의 어떤 무게를 놓고 봤을 때 각자 이제 다 그 곱하기 5인가요?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5명은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닌데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하실 거죠? 리모컨 있으시면? 나? 네. 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네. 대체로 저 5명을 살리는 쪽을 결정할 것 같아. 한 명을 다 죽이시는 실제 건가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거는 뭐 자신할 수 없지만은 뭐 그건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5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 개입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개입을 할 것 같아. 이유는요? 개입을 안 하는 거는 네. 좀 무책임한 것 같긴 해, 사실은. 그러니까 5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그 기회를 그냥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 기회를 방기해 버리는 게 썩 탐탁치가 않네. 그 말씀은 포지티브 듀티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살리는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더 옳아서 그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야. 어쨌든 그 5명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개입을 한다는 거? 내가 보기에는 5명을 살리는 거하고 1명을 살리는 거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로 보면은 우선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어느 쪽이든. 네. 이건 거의 같은 가치라는 거야. 단지 이게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모든 결정을 다 윤리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고려도 하지만은 그 이외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는 그 이외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kill someone이나 let someone die 또는 negative duty, positive duty가 이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사례를 여기다 적용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은 반드시 도덕적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느 쪽도 우위를 매길 수 없다는 게 나는 생각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매길 수 있으면은 그쪽을 선택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도덕적 또는 윤리적 고려 이외에 다른 고려로 인해서 저 5명을 선택하겠다는 거지. 다른 건 뭘 고려하셨죠? 한 명보단 5명이 아무래도 구해야 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감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생각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다. 본능인가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네. 이 트롤리 이 문제는 꼭 어떤 해답을 딱 낸다기보다는 이런저런 경우를 다 고려해서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한가 또는 윤리적인 고려가 다 필요한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비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또 한번 이 도덕적 책임, 비난 이런 문제 가지고도 좀 더 도덕적 책임이요.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음 주제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책임. 네. 그런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아시나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가요? 5명을 살리실지 아니면 5명을 죽이실지 죽게 내버려 둘지. 죽게 내버려둘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죽이시는 거죠. 그렇지. 일본에서 다 5명 죽이는 쪽으로 할 사람이 사람은 없을 것 없겠죠. 같은데. 사실 없겠죠. 일본에서 5명 선택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죠. 뭐요? 이를테면 뭐 5명 다 범죄자고. 뭐 어, 이런 그러니까 그 아주 그쵸, 특수한 그쵸. 경우를 지금 그런 상황이 뭐 이제 하면은 있으면 그거는 아니면 뭐 한 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재밌는 토론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토론은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